이번 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음 주는 또 연휴가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군데군데 이 휴장을 해가지고요. 우리랑 증시 일정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좀 반영을 해서 다음 주에 3거래일을 알차게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면서 다음 주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분위기 미리 내다보는 시간이에요. 절대 전략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 오늘장 한마디는 이제 변동성이 강한 장세가 좀 지속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요일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투심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이번 주 내내 좀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특히 뭐 선물의 어떤 변동폭에 대한 지수가 좀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에 좀 막판에 좀 잡히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만큼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들 좀 더 볼까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외인의 좀 매도세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좀 환율에 대한 부분에 좀 부담이 있어서 좀 매도를 하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좀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 좀 백신 접종의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번 1분기에 좀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대한 소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외인의 좀 매수세가 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좀 반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가격이 확실히 좀 바닥을 찍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C, DDR4 이제 8기가 같은 경우는 현물가가 지금 고정가 대비해서 이제 3% 정도 높아서 고정 가격의 어떤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버용 D램 가격도 지금 2월, 3월에 이제 뭐 2% 중반대로 좀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분기에 좀 웬만한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 매출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뭐 MS라든지 구글, 알리바바들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과부하가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유튜브 상태가 좀 최근에 원활하지 못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세트에 어떤 발전을 늘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수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어떤 수소법이 본격적으로 오늘 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이후에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정책에 좀 계속 역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수소 경제의 어떤 글로벌 위상을 좀 빠르게 좀 부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옵션 만기일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강한 모습이 좀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설날이 좀 있다 보니까 3거일 정도밖에 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분기 리뷰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빅히트랑 녹십자의 어떤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좀 상장을 좀 많이 좀 부진했지만 최근에 뭐 네이버와 이제 YG가 협업한다는 좀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 위탁 생산설 등 어떤 여러 가지 좀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적 시즌이 상당히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서도 감사 시즌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3월에는 감사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위험한 종목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지금 상장 실질 검사 대상 등 어떤 공시가 좀 갑자기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분명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같은 경우 좀 몇몇 종목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대상에 뜨면서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제 4년 뭐 영업이익 적자, 뭐 2년 영업이익 적자 같은 이런 종목들 리스트가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리바다라든지 메조원 같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좀 유익 있게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SCI 분기 리뷰 같은 경우는 오는 2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럼 발표되고 나서 그 부분이 적용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면 좋을지 전략 측면에서는 발표되고 나서 뭐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을 미리 좀 사담았다가 재료 노출되면 파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팁이 좀 있다면요. 저는 좀 일단 지수 편입이라든지 최외 조건율이 좀 보다 좀 강화됐기 때문에 편입을 한 후에 좀 매수를 해도 좀 늦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가 편입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좀 접근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섹터들을 볼까?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요. 다음 주에 눈여겨볼 만한 관심 섹터 어떤 쪽 꼽고 계세요? 저는 다음 주에 봐야 할 섹터 좀 반도체 섹터를 좀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올 한 해 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몇 가지 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5G 통신이라든지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 좀 4차 산업과 관련된 좀 시장에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어떤 슈퍼 사이클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자동차에도 지금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DRA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보면 이제 TSMC를 비롯해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좀 단계적으로 가격을 좀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매출에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좀 시스템 반도체 좀 유망 분야를 좀 육성하기 위해서 2,400억 정도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펜리스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자체적으로 좀 시스템 반도체를 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거대 IT 회사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이제 뭐 서버용 DRAM 반도체,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충분히 수요가 모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3일을 어떻게 활용할지 절대 전략 알려주시죠. 일단 뭐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장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실적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뭐 미래차, 2차 전지 다 포함이죠. 그리고 뭐 이제 화학 쪽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저평가돼 있고 지금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집을 하시면서 오히려 좀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좀 그런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볼만한 이벤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으로는 옵션 만기에다가 또 MSCI 정기 리뷰, 우리 시간으로 10일 날 아마 개장하기 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이 편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빅히트하고요, 그리고 녹십자가 유력시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종목으로는 한미사이언스나 HMM, SKC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입이 되면은 편출 예상되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뭐 오뚜기나 롯데지주, 삼성카드 같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좀 체크를 미리미리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 후반에 가면 이제 개인주들 하나씩 둘씩 실적 내놓잖아요. NC소프트가 좀 전에 실적 내놨네요. 4분기 영업이익 1,567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 11%
0.81% 정도 증가했고요.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8,247억 원 정도 전년 대비로 70% 넘게 증가하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오늘장에서 펄어비스도 급등을 하고 이런 게임주들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NC소프트는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2조 원도 넘어섰네요. 사상 최초로 2조 원 넘어섰다. 이런 소식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종목은 왜 아직 좀 약세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할까? 지금이라도 종목을 바꿔봐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단 코너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저녁 9시부터는 미스터 진단 매주 금요일에 찾아가죠. 미스터 진단, 종목 진단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금산 김민준 그리고 박준현 운용혁 이렇게 세 분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또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도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